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김영관 지사의 첫 혁신 사업이었던 차 없는 도청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행 넉 달 만에 차 댈 곳을 찾아 헤매던 이전 도청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는데요. 김 지사도 최근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충청북도가 주차요금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윤권 기자입니다. 오전 충북도청 주차장입니다. 차량들이 차 댈 곳을 찾아 본관과 신관, 민원실 주변 주차장을 빙빙 돕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차들은 주차 차량 앞을 가로막고 이중으로 주차를 합니다. 올해 마지막 도유의 정례에도 지난주 폐회되는 등 특별한 행사가 없는데도 도청은 지금 만차입니다. 지난 8월 차 없는 도청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모습과 확연히 다릅니다. 당시 닷새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사무관급 이상 등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외부 주차를 독려하면서 도청 주차가 한결 수월했었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없어요. 저쪽 뒤로 뺑뺑 돌아도 없어 자리가. 지금 차 안에 들어가니까 막 엉켜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넉 달 만에 사업이 표류하면서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도유에는 직원용 통근버스 4대를 임차하고 도청에서 전시 공연을 하기 위한 예산 2억 5천만 원을 모두 깎았습니다. 정말 많이 탔을 때 7명, 평균 3명, 5명 이렇게밖에 차량을 이용을 안 하고요. 직원들이 세운시에는 1명, 2명 이렇게밖에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다. 충청북도도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도청 주차가 가능해지는 출장 확인서를 각 부서가 아닌 총무과에서 일괄 발급하고 현재 13곳인 외부 주차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청 주차비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게 또 자율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많이 있죠. 지난주 김영환 지사도 도청 주차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는데 김 지사도 오전 이른 일정 등을 이유로 통근버스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의 옛 본관 철거 예산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활했습니다. 이제 오늘 열리는 본회의로 공이 넘어갔는데 현재로선 본 예산과 기금 운용안이 분리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기금운용 계획안 속에 있는 청주시의 본관 철거 비용 17억 4,200만 원 전액을 되살려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지리한 논의 끝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투표 끝에 부활이 결정됐습니다. 전체 예결위원 13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7명 전원이 철거 비용 삭감에 반대하면서 가결된 것입니다. 그걸 정쟁의 어떤 도구로 몰아서도 안 되고 당론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이게 근 10여 년간 그런 정쟁에 몰아서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 있고. 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3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럴 경우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부동수로 부결되고 본예산만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또한 이제 무시한 처사인 거죠. 결국은 이것은 이범석 시장의 불통 행정.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유언한 가운데 철거 비용 반영 여부에 대한 청주시 의회의 지리한 논쟁 또한 장기전에 들어갔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내년부터 청주시의회 임시청사로 사용될 성안길 옛 KT청사를 놓고 청주시와 건물 소유주 측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인 KM파트너스는 청주시의 보상 약속을 믿고 저렴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시의회에 이사 과정에서 입구를 쇠사슬로 막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매입 비용 450억 원은 과도하다며 가격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해 도청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도 인사위원회가 도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직위 해제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직위 해제 사유는 사업 추진의 비적극성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인사 조치에는 김 지사의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지역 대학들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러한 규제 완화의 결실이 수도권 대학에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은 2024년부터 대학들이 입학 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 신설이나 폐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대학의 큰 부담이었던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없앤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대학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학과별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대학들은 인문사회 계열 정원을 줄여 이공계열을 늘리는 식의 개편이 어렵습니다. 인문사회는 학생 25명당 교원 1명, 이공계는 학생 20명당 교원 1명이 교원 확보율 기준이라 인문계 정원을 줄여 이공계 정원을 늘리려면 교수를 더 많이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방안대로 교원 확보율 기준이 사라지면 인기학과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거란 겁니다. 현재도 일반 대학이 일반 대학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이 더 심해질 것이다. 지역 대학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방안에 따라 교수 충원에 나선 이 대학은 6개월째 교수 1명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습실과 각종 첨단 장비가 필요한 이공계열 정원도 무작정 늘리기엔 재정 부담이 큰데 수도권 대학들까지 이공계 중심의 학과 개편에 뛰어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거세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재정 확보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좀 구분지어서 규제 완화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실질적인 대학 재정 지원책과 지역 간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앞두고 따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지만 형편이 안 돼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천 지역 주류 도매업 등 4개 업체가 아이들을 위한 산타로 변신해 6년째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빨간 산타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선물을 예쁘게 포장합니다. 선물 박스 안에는 신발과 옷, 블루투스 이어폰, 가방 등 제천 지역 취약계층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엽서에 고이 담습니다. 제천 지역 주류도매업 등 4개 업체 대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관과 함께 마련한 행사입니다. 지역에서 기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6년 전에 초록우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걸 알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지역 아동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 게 벌써 6년째. 매월 40만 원씩 기부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현금을 지원하거나 갖고 싶어 했던 물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는 지역 내 40명의 아이들이 선물 꾸러미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겨울에 또 크리스마스에 산타를 만난다는 기쁨이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지역 아동들의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보자는 취지에 공감한 4개 업체가 모여 한 해 2천만 원 정도, 6년간 1억 원이 넘는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또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산타로 변신한 제천 지역 업체가 추운 겨울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글로벌 2차 전지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조 원대 투자 협약을 충청북도 청주시와 체결했습니다. 어제 투자 협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청주 오창 1공장과 2공장에 오는 2026년까지 4조 원을 들여 생산 시설을 신증설하고 1,800명을 고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방수 사장은 지역사회의 지지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선도업체로 성장하는 데 큰 동력이 됐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 지역화폐 모아의 할인율이 내년부터 현행 10%에서 6%로 하향 조정됩니다. 개인 구매 한도는 현행대로 월 30만 원을 유지합니다. 제천시는 지류형 상품권도 기존 발행분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옥천군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식 지원 단가를 2,000원 인상했습니다. 새로 인상된 급식 지원 단가는 한 끼에 9,000원. 이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8,000원보다 높은 금액이며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최고 금액입니다. 급식 지원 단가 인상은 황규철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옥천군 내 수혜 아동은 약 520명입니다. 진천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11년 연속 충북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공표한 2020년 기준 시군 단위 지역 내 총생산 추계 결과 진천군의 1인당 GRDP는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78만 원 증가한 9,039만 원으로 도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음성군으로 8,074만 원, 청주시가 4,090만 원을 기록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증평군의 지역 안전지수가 도내 1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증평군은 화재와 생활안전 분야 1등급, 교통사고와 감염병 분야 2등급을 받았습니다. 증평군의 1, 2등급 분야는 4개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진천군이 1등급 2개, 2등급 1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청주 S컨벤션에서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2022년도 전국대회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생과 교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과 공유회에서는 우수 사례 발표와 출전 학생 소감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기능 경기대회와 전국 산업경진대회, 전국 영농학생축제 등에서도 도내 학생들은 금메달 15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38개를 획득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